영원한 양인 정다혜입니다. 여러분 저 보고 싶으셨죠? 피디님 저 안 보고 싶으셨어요? 다른 분 제가 그 에리카로 삼행시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운 띄워주시죠. 에리카에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리얼하게 아주 싹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따라올 준비 됐나요? 어때요? 제가 보고 싶은 마음 잘 느껴졌나요? 그러면 오늘 보여드릴 곳은 어디인가요? 줄자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뭔가를 만드는 곳 같은데 바로 건축학 전공입니다. 다들 건축학개론 보셨죠? 첫사랑에 대한 로망이 있으시잖아요. 맞다. 제가 어릴 적에 건축에 대한 꿈도 있었는데요. 오늘 그 꿈을 이룰 수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전하네요. 저기 어색하게 서 계신 분이 오늘 건축학 전공에 대해서 알려주실 첫 번째 주인공이겠죠?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학 전공 2학년 방주혁이라고 합니다. 건축학 전공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 건축학 전공은 이제 낭만의 학과라고 불리는 저희 건축학 전공을 설계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그리고 구조 설비까지 다양한 분야를 배우면서 실습도 같이 하는 그런 학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건축학 전공을 졸업하면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보통 대부분은 이제 설계 사무소를 들어가서 역량을 기르는 활동도 하지만 가구 디자인, 실내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도 설계 도구를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가볼까요? 어디로 가는 게?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저쪽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이제 1학년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나서 설계 수업을 할 때 실습하는 공간으로서 이제 3층 통합 설계실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실습한 모형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학생들이 직접 만든 모형이 되는 거죠. 혹시 직접 만드신? 네. 직접 만들었어요. 직접 만들었어요? 네네. 그럼 이게 무슨 작품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이제 있을까요? 이게 저희 교수님이 이제 학교를 주제로 해가지고 학교에 이제 쉼터를 만들자, 파빌리온을 만들자 해가지고 이거 산 능선을 타서 만든 이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 능선을 맞춰서 네. 만든.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정말 정교해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도 한번 모형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만들어 보는 건 가능하죠. 저도 이 정도로 가능할까요?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할 수는 있다는 말씀이죠? 할 수는 있죠. 네, 그래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일단은 사실 그 건축물에 대한 스케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실제 모델보다 축소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1대100으로 만들 거냐 스케일 먼저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에 맞게 치수에 맞게 자르시면 됩니다. 어떤 걸 만들면 좋을까요? 가장 무난한 집이 집이요? 저는 집이 엄청 컸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집 크기를 어느 정도 저 따시만하게. 하시면 하고 네. 더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10 곱하기 15로 한번 네. 잘라볼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오케이. 본인이 얼마나 이거를 표현을 했냐를 이제 말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괜찮습니다. 괜찮다고요? 이렇게 만들면 욕을 많이 먹겠죠? 교수님들이 좀 무섭긴 하죠. 교수님들 무서워요? 무서우니까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무서운지 뭐 진짜 무섭고 상냥하신 분도 엄청 상냥하시고. 갑자기 상냥한 교수님이 들으셨죠, 교수님들? 더 이상 건들면 안 돼요. 더 이상 건들면 안 돼요. 너무 허접한데. 자, 제가 집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평가 한번 부탁드릴까요? 건축가의 꿈 이룰 수 있을까요? 1학년이면 이제 처음 모형을 만들잖아요. 네. 그래도 아쉽기는 하네요. 일단 디테일적인 요소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너무 무난하니까. 제가 그래서 사람을 한번 앞에다 사람 갖고 되는지 모르겠는데 건물의 디테일이 부족한 거라 사실은. 비에서 빗불. 비에서 빗불. 너무 선빵인데요? 너무 좋은데요? 사실 근데 저희 학과가 이 실기가 학점이 높아가지고 근데 실기가 이 정도면 빗불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교수님에 따라서
달라질 다르다. 수 있으니까 주역 학생 교수님은 저에게 빗불을 주신다. 처음 한 거 치고 네. 시간도 비례해서 너무 잘했다. 좋았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어떤 활동이 진행되고 있나요? 보통 저희가 이제 성적을 내기 위한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그때 이제 발표를 하는 공간으로 많이 쓰입니다. 발표하는 거 제가 한번 궁금한데 볼 수 있을까요? 짧게라도 해드릴까요? 네. 짧게? 이 모형은 이제 저희 학교 있는 파빌리온을 주제로 한 건데 그 넓은 공터에 있는 걸 주제로 한 거거든요. 이게 잔디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잔디바닥에서 이제 학생들이 휴식 공간을 주면서 좀 편하게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었는데 네. 이게 모티브가 이제 동굴에 있는 불규칙한 곡선들을 모티브로 만든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공간이 설계가 되면 제가 꼭 가서 한번 앉아서 쉬어보도록 할게요.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학생을 좀 찾아보러 가야 돼가지고 네.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딱 봐도 저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건축학과 2학년 박상준이라고 합니다. 상준 학생은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저희 학회에서 만든 작품인데 이거 한번 보고 있었습니다. 학회 활동은 어떤 게 있었어요? 이거는 저희 학교 앞에 있는 가게를 분석을 해서 그거를 파빌리온이라는 가상 건축물로 나타낸 겁니다. 또 저희가 1학년을 대상으로 여름합숙을 진행을 하는데 그거는 프로그램을 다루지 못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알려주면서 그걸로 결과물을 만들고 품평회까지 진행하는. 합숙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네. 합숙 너무 재밌었겠다. 네, 아니면 또 재밌었어요. 재밌는 뭐 일화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가 학회가 10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그때까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카페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오랫동안 작업하는 게 기억에 남으세요? 네. 힘들면서도 기억에 남으세요? 사랑도 싹 트고. 사랑 싹 트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저는 없습니다. 혹시 CC 비율도 맞나요? CC 저희가 성비가 6대 4여가지고 남자가 6, 여자가 4여서 네. 또 밤을 많이 새다 보니까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아직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할 수 있어요. 건축학 전공! 지금까지 건축학 전공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더 말씀해 주실 매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성취감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할 때는 프로젝트 진행 중에는 밤도 많이 새고 고민도 많이 하고 하는데 결국에 끝나고 나면 이렇게 멋진 모형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굉장한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집 만들고 너무 뿌듯했거든요. 성취감. 또 다른 매력이 있을까요? 성취감뿐만 아니라 저희가 발전 가능성을 계속 보면서 내가 처음엔 너무 부족했지만 선배들 거 어떻게 동경만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에 대한 발전이 보인다고 할 수 있죠. 발전과 성취감. 그러면 건축학과에 더 관심이 있는 후배들이 들어오잖아요. 후배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많이 좋게 들었지만 밤샘이 많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에 대한 성취도는 분명하게 있고 본인들의 그 건축 진로가 국한되어 있지 않고 좀 다양하게 넓혀져 있기 때문에 오셔서 본인이 건축에 관심이라도 있다 그럼 적성에 아주 잘 맞기 때문에 오셔서 한번 꼭 건축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밤샘도 많고 하지만 열심히 와서 하면 발전도 많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자, 오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저의 그 건축의 꿈을 조금이라도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건축학 전공, 다양한 경험과 멋진 체험들이 가득했는데요. 저도 오늘 많은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건축의 꿈을 키워보세요. 한양대 에리카에 입학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양이가 전형 안내를 해준다고 하니 잘 들어보세요. 응원할게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 에리카의 마스코트 한양이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양대학교 에리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종합평가 100%로 이루어진 서류형 첨단 융합인재 전형과 1단계 학생부 종합평가 100%,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반영하는 면접형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 원서 접수만으로 간편하게 지원할 수 있답니다. 2025학년도 한양대학교 에리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반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부 종합 서류형,
면접형, 첨단 융합 인재 전형과 그 외 다양한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일반 전형 위주로 소개해드릴게요. 한양대학교 에리카 학생부 종합 서류형은 28개 학과에서 총 387명을 모집하고, 학생부 종합 첨단 융합 인재 전형은 첨단 융합 대학의 차세대 반도체 융합공학부와 바이오 신약 융합학부, 그리고 지능정보 양자공학 전공에서 총 81명을 모집합니다. 2025학년도에 신설된 학생부 종합 면접형은 라이언스 자율전공학부 전계열에서 48명을 모집합니다. 학생부 종합 면접형은 1단계는 학생부 종합 100% 3배수, 2단계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로 선발하는 단계별 전형입니다. 서류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 70%, 공동체 역량 3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면접평가에 대해 궁금해할 텐데요. 면접평가는 10분 이내이고 학생부를 기반으로 면접 질문을 도출하여 면접이 진행됩니다. 고교 생활을 통해 드러나는 학생의 통합적 사고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을 평가하고 학생의 활동을 확인하는 면접이므로 큰 부담 가지지 않았으면 해요. 서류형과 첨단 융합인재, 그리고 면접형 모두 학생부 종합평가 100%로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원하고 싶은 모집 단위에 맞춰서 지원하면 된답니다. 그러나 고른기회 전형 등 다른 특별 전형과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에 참고해주세요. 한양대학교 에리카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지원자의 고교 교육과정 내 학업과 다양한 교내 활동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는 총 3가지로, 먼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 능력과 수준, 그리고 학업 수행을 위한 기초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학업 역량 50%, 그리고 학생의 진로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과 노력, 그리고 학문적 탐구 활동을 평가하는 진로 역량 30%,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고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공동체 역량 2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가 기준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3가지 평가 요소인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중 첫 번째로, 학업 역량에서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참조하여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를 평가합니다. 학업 성취도에서는 전공 관련 교과 외에도 대학 수학에 필요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또는 사회 과목의 성취도를 평가합니다. 이때 단순히 내신 성적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수 과목의 수강자 수,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 성취도 등 학생이 처한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학업 태도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하였는지, 또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탐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평가합니다. 두 번째 요소인 진로 역량에서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창의적 체험 활동을 참조하여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 경험을 평가합니다.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에서는 교육과정 내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수했는지, 선택 과목은 교과목 학습 위계에 따라 이수했는지를 평가하고,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교과의 성적이 우수한지 살펴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전공 관련 교과의 등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강자 수,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 성취도를 모두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참고로 라이언스 자율전공학부에서는 계열 활동으로 폭넓게 평가합니다. 자연계열에서는 수학, 과학을,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국어, 영어, 사회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는데요. 계열적 합성이 중요하다 보니 진로가 일관된 학생도, 계열 내에서 진로가 변경된 학생도 고교 생활 중에 꾸준한 관심 분야 탐구 활동이 이루어졌다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로 탐색 활동 경험에서는 학생의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 및 경험을 하였는지, 교과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전공에 대한 관심과 탐구, 노력 등을 평가합니다. 세 번째 요소인 공동체 역량에서는 출결 상황, 창의적 체험 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영역에서 근거를 확인하여 성실성과 소통 능력을 평가합니다. 성실성에서는 출결 상황과 단체 활동 참여 등 학생으로서의 규칙 및 기본 의무를 준수했는지, 교내 활동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 경험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소통 능력에서는 구성원들과 협력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고 완성한 경험이 있는지,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에 지원한 학생들의 실제 생활기록부를 사례로 소개해드릴게요. 자연계열 컴퓨터학부 합격생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내신은 3.35이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중 수학 과목에서 교과서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풀이 과정을 발표하고 점의 이동 경로를 미분과 적분을 통해 예측해야 하는 창의적인 문제를 만들어냄에 따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응용 프로그래밍 개발 수업에서 친구와 협업을 하며 게임 엔진 프로그램의 기초 용어와 함수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오류를 해결하였으며 팀 프로젝트에서 메인 코딩 역할을 맡아 완성도 있는 게임을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탐구 자세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진로 관련 교과 이수 내역에서는 수학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정보과학, 응용 프로그래밍 개발 수업을 이수하여 컴퓨터 학부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인문계열 광고홍보학과 합격 사례를 살펴볼까요?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 영어, 사회 외에도 실용경제, 마케팅과 광고 같은 전공 과목 관련 교과도 함께 평가합니다. 합격자의 경우 내신은 3.14이고 진로 관련 교과 이수 내역에서 사회탐구 방법, 실용경제, 마케팅과 광고를 이수하여 광고 홍보 학과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통합사회 과목을 보시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백신의 부작용 및 가짜뉴스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포스터를 제작하여 복도 게시판에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학급 분리수거와 멘티 활동을 하여 학급 우수 기여자로 선정되는 등 공동체 역량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실제 합격생들의 내신 등급 현황을 계열별로 평균 등급을 알아볼까요? 먼저 자연계열 전체 최초 합격자 평균 3.19, 최종 등록자 평균은 3.28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인문계열입니다. 최초 합격자 평균은 3.78, 최종 등록자 평균은 4.09로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초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경계열의 경우 최초 합격자 평균 3.6, 최종 등록자 평균 3.64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몇 가지를 뽑아서 답변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어떤 활동을 해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따로 정해진 활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전반에서 학습 및 활동의 깊이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특히 교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학생이 충실히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했는지, 희망하는 진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하였는지 평가합니다. 두 번째 질문. 선택 과목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선택 과목은 한양대학교 에리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 3가지 중 진로 역량에서 평가합니다. 평가 내용은 첫 번째, 지원 전공과 관련된 선택 과목을 적절히 선택하고 이수했는지, 두 번째, 교과목 학습 위계에 따라 이수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교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명시된 학습 및 탐구활동, 기타 과제 수행 등을 통해 드러나는 학생의 성취 수준입니다. 학과별 혹은 모집 단위별로 필수 이수 과목이 현재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공계의 경우 희망 학과와 관련된 수학 및 과학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학생부 종합 면접형에서 면접평가는 어떤 영역을 평가하나요? 면접은 서류에 드러나지 않는 지원자의 통합적 사고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지원자가 학교 생활 중 수행한 활동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과 자기주도적 탐구 역량 및 면접 태도를 평가합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작성된 활동을 정리해보고 답변을 연습해보기를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자율전공학부에서 1학년에는 무엇을 배우는지와 각 계열별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자율전공학부에서는 1학년에 본인의 진로에 맞는 개인화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전공 탐색 활동을 가지며 AI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1학년 여름방학에는 글로벌 서머스쿨을 통해 해외 연수의 기회를 받게 돼요. 그리고 2학년 때부터 자율전공학부 전계열 학생들은 약학대학, 예체능대학 및 계약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를, 자연계열과 인문사회계열 자율전공학부의 학생들은 각 계열에 따라 자유로운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음으로 2025학년도 한양대학교 에리카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년도 합격 수기를 몇 가지 짚어볼까요? 합격생들은 공통적으로 진로에 대한 확고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련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성적을 받기 어려운 과목일지라도 본인의 진로와 관련이 있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흥미를 느끼고 즐기는 것을 찾아 차근차근 준비해온 지난 3년간의 과정과 노력을 믿어보세요. 2025학년도 한양대학교 에리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한양대학교 에리카 홈페이지 내 입학 상담 Q&A 게시판, 전화 문의 등 다양한 상담 창구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 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두 원하는 좋은 결과 이루길 기원할게요.